금리가 튄다는 건 미국 주식이 빠진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 빠진다는 건 비트코인도 빠진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왜 비트코인이랑 주식이 빠졌는지 오늘 새벽에. 자, 비트코인 가격 58K, 5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또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죠. 단타 치시는 분들 지금 알트코인 건드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비트만 치시는 겁니다. 비트만. 단타 친다는 게 뭔 뜻이냐면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 단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쭉 올라올 수 있는 요런 힘, 요런 상승할 수 있는 힘, 여력이 있는 애들을 골라야겠죠. 근데 아직도 알트코인들 잡고 코인이슈 방송에서 부자들만 지금 1등주만 보유주만 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뭐 M7이나 요런 애들만 갑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까먹어버려.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알트코인들 지금 단타 칠 때 아니에요. 내가 코인이슈 방송을 보지만 나는 단타 성향의 투자자다. 그러면 무조건 비트만 건드리시는 겁니다. 유동성 있는 것만 무조건 비트만. 재미없어도 비트만. 그래서 오늘같이 뭐 56.5K까지 떨어졌다. 한순간에 뭐 7%, 8%막 급락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뭐 57, 58.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반등 나왔다. 그러면 살짝 덜어내고, 반찬값 이렇게 버는 것처럼. 물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치지 말라고 해도 칠 거니까 이왕하실 거면 잘 하시라는 겁니다. 58K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비트코인만 건드리는 겁니다. 알트코인 건드리실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미국 증시 쭉 빠졌죠? 미국 증시 쭉 빠졌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 한번 오늘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당연히 빠져야죠.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림 이쁘다. 재밌지 않나요? 비트코인 투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미리 막 대응한 대로 빠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요새 비트코인 투자가. 살면서 하락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하락이 없어. 얼마나 기분 좋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 좋아도 언제나 겸손하게 티 내시면 안 됩니다. 친구랑 딱 만났는데 막 실실 웃고 있어. 야, 지금 비트코인도 이렇게 빠졌는데 너 왜 웃고 있어? 그러면 미안해. 티 내시면 안 돼요. 그냥 혼자 뒤돌아서 웃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 불과 2017년도만 하더라도 막 18년도에 상승장이다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대출해서 연끌해서 샀는데 막 폭락 맞고 떨어지고 얼마나 속상했는데.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매파 연중 경기 하락 마감. 대마 관련주는 광세.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데 이제 빠진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월 2일 FOMC 오늘 새벽에 발표되죠. 3시에. 파월 연준 의장 형님이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오늘 단타나 선물하시는 분들 새벽에 잠 안 주무시겠는데? 단타 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도 지금 물가도 최근에 높게 나왔고 경제 성장률도 꺾였고 각종 지표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시장이 미리 지금 겁을 먹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쭉 조정이 나왔고 코인 시장도 덩달아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뉴욕 증시 매파 연준 경계의 하락 마감, 대마 관련주는 강세다. 근데 그래도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누구는 강세다? M7도 다 빠졌어요. 대마초, 대마 관련주 얘네들은 강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것도 정치적인 이런 역할들이 크죠. 민주당에서 어찌됐든 간에 대마 관련 얘네들을 좀 승인했고,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세금 이퀄 유동성 공급이죠. 대선에서 많은 표를 또 얻기 위해서 정치, 대마 이런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면서 관련된 법안들. 그래서 올해는 정치를 모르면 우리가 시장 분석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대마 관련주 강세, 이런 거 상승하는 거.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월달부터 3월달 분기 미국 고용비용지수 1.2% 상승 예상 웃돌아. 자,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ECI, 고용비용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1%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1.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 인건비, 임금 상승률 요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나?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 물가까지도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죠. 인건비가 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기업들 입장에서 지출이 늘어났네? 그러면 지출을 어디서 해지해야 돼요? 상품 가격에서 해야겠죠. 제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물가가 떨어져야 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다시 올랐어. 야, 금리 인하 안 되겠네. 거기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졌네. 지금은 안 좋은 것도 호재도 다 악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억하실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무조건 악재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좋은 기사든 악재든 무조건 다 호재로 받아들인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셔서 1분기 자 ECI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내 집 마련 비용 최고치 찍었다. 모기지 7% 집값 상승 겹쳐. 자, 볼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랑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럼 볼게요.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했죠. 미국의 경제 지표도 너무 좋았고, 고용 지표 좋아, 소비도 좋아, 인플레이션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란이랑 이스라엘 막 치고받고 싸워.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갔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모기지 금리도 올라간다는 걸 뜻합니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볼게요.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7%네? 새 집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그래도 사야 된다고 하면 내가 새 집을 사기 위한 자금액이 어떻다? 더 늘어난다. 그럼 볼게요. 기존의 주택자들 집을 내놓을까?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기존의 주택자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 부동산에 안 내놓죠. 왜? 내 집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 7% 대출 받으면서 집을 살라니까 못 사.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가죠. 그럼 수요가 상승함으로써 집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자, 국채금리 올라가고 모기지금리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렌트비가 안 떨어집니다. 미국 CPI의 가장 중요한 역할 30% 40%를 차지하는 게 CPI 렌트비인데 렌트비 주거비가 안 떨어져. 계속해서 악순환인 겁니다.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집 가격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안 좋게 흔들었다는 거. 4월달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97.0,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 지금 다 전체적으로 그 지표들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신뢰지수도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노동시장이나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 좀 우려스럽죠. 노동시장도 이젠 깨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셔야 됩니다. 고용지표. 그냥 이민자 유입 때문에 이번 연도 계속해서 롱런이다, 좋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둔화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미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높고 차입 코스트도 높고 노동시장 둔화되면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다는 거. 자, 파월 연준 의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월스트리트 전환.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제 궁금한데, 요거를 또 프리뷰를 한번 해드려야 되나? 어떤 얘기를 할지.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는 얘기는 안 할 건데, 그렇다 그래서 또 좋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아마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하는 얘기를.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좀 연준 의장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질문. 기자들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연준 의장아,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왔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똑같습니다. 지표들 조금 더 보고 지금 아직까지 건강하다. 괜찮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긴축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언제부터 조절을 하고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좋을 수는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좋을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FOMC가 사실 크게 시장에 막 영향을 준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면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시장을 막 죽이고 싶다, 아니면 뭐 공격한다, 이런 멘트는 안 할 거예요.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좀 밍숭맹숭하게 좀 넘어가는 FOMC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채권 33년물 발행 580억 달러 하는데 낮은 거예요. 어디에 비교해서 낮은 건지 그걸 말씀하셔야지. 그냥 낮은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물어보면 어떡해.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가자지구 공격 감행할 것. 지금 국제유가가 살짝 빠졌는데 가자전쟁 휴전 가능성이 커지자 떨어지는 국제유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국제유가가 살짝 떨어졌는데, 뒤에서 이제 누가 좀 열심히 이렇게 당기고 있냐면은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사우디랑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랑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너네 독립적으로 국가 인정해라.
아주 여기 어떻게 보면 3자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협상이 있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동 정세 좀 복잡한 이런 중동 정세가 조금 불안감이 사그라들겠구나. 그러면서 가자지구 휴전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국제 유가도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총리는 어떻다? 전쟁을 그만둘 생각 없다. 전쟁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지금 그만둘 생각이 없어서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의 또 정치적 이런 임기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연동이 되어 있다? 전쟁이 지속돼야지만 연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중동 전쟁이. 자, 현무기 보내고 쇠무기 채우는 미국 돈은 여기가 번다. 록히드 마틴 최근 1년 주가. 자,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2년 전부터 얘네 주식 괜찮다. 얘네 담으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블록 경제화 들어서면서 앞으로 얘네들이 많이 성장할 거예요. K도 앞에 K자 붙는 거. K방산. 방산업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돈은 얘네들이 다 번다는 거. 자, 그래서 방산주들, 얘네들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G7 2035년도부터 석탄 발전 중단, 에너지 27% 의존, 일본 초비상. 자, 그래서 석탄 발전을 중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연기될 수도 있다. 연기될 수도 있다. 요게 뭐 지금 당장 35년까지 얘기를 했어도 우리 내연기관차가 연기된 것처럼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존재한다. 그래서 그거 지켜보셔야겠죠. 이거 목소리가 잠시만요.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에너지 27% 의존해서 앞으로 석탄 발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또 지연될 가능성이 높냐면 앞으로 이제 AI 관련된 산업들, 인프라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AI 산업에서 가장 필수로 많이 들어가는 게 전력입니다. 전력량이 굉장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많은 전력을 어떻게 때울까? 커버를 쳐줄 수 있을까? 하면은 우리가 친환경 산업으로 가는 것들도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든 2차 전지든 얘네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2030은 좋겠네. 팬데믹 이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자산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4년 만에 자산이 49%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러지. 이러니까 이민 가려고 하는 거지. 그냥 미국에서 사는데 주식만 샀어. 자기네 나라 거.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월급으로 그냥 삼성전자만 샀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4년 만에 자산이 50% 늘었대. 1억이 1억 5천 됐고 10억이 15억이 됐어. 100억이 150억이 됐어. 그냥 말 그대로 주식만 샀는데. 이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이제 노후 연금 펀드, 뭐 401k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자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근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이렇게 얘네들이 돈 버는 이유를 알았잖아. 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지. 의료보험 시스템 최악입니다. 맞아. 의료보험. 그리고 민간 이런 수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나중에 한번 AI 관련해가지고 특집으로 다뤄드릴 건데 보험료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스타님이나 뭐 비트키님이나 미국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미국의 보험료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날이 올라갈 거예요. 왜? 뭐 때문에? AI 때문에. 어떤 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 때문에 인건비도 낮춰지고 이런 비용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다. 로봇이 대신하니까 이런 것들도 좀 효율적으로 비용들도 절감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AI가 못하는 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그러려면 서비스에서 미친 듯이 가격 상승이 나와야겠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뭐 미국 2030 좋겠네 이렇게 하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다.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우리도 미국계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러로 표기가 되는 달러 자산화, 달러로 표기가 되는 달러 자산이나 아니면 달러 상품을 사면 된다. 사면 된다. 그 중에 비트코인도 포함이 되는 거고. 절대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얘네들보다 더 잘 벌면 더 잘 벌었지. 상관없어요. 자, 출렁이는 미국 증시. 불안한 투자자들 이곳 몰렸다. 자, 제가 2주 전부터
전 세계 연기금들, 글로벌 펀드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이후부터 1주, 2주 지나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개인 투자자들도 자금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100% 손실을 방어하는 ETF. 그래서 뭐 옵션 거래에 따지면은 뭐 하방 리스크를 뭐 제거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무튼 이런 상품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 얘네들은 많이 없어질 거고 이미 뭐 존재 자체가 거의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외신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첫날 3,550억 원 조달. 첫째 날에는 미국에 들어온 자금보다 더 높은 자금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이제 야 홍콩에서 저렇게 반응이 좋아? 그러면 앞으로 중국 애들이 뭐 비트코인을 사겠네, 이더리움 사겠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논리인지 알아야 돼요. 원리인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현물 ETF 시장을 열었어. 열고 나서 그날 딱 열자마자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홍콩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선 예치라고 해야 될까? 미리 사놨던 거 그냥 넣는. 얘네들은 미국 같은 경우 현금으로 무조건 사야 되고, 얘네들은 비트 갖고 있으면 거기다 그냥 넣는 겁니다. 그러면 홍콩 그 비트코인 뭐 ETF 발행사나 펀드 얘네들은 뭐냐면 항상 초기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초기에 자금이 많이 몰려야 ETF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자금이 몰려. 그거 보고 안전하네, 유동성 많겠네, 얘가 1등 상품이네, 거길로 자금이 모여. 그럼 당연히 첫째 날에는 지네들이 모아놓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자금들이나 끌어당겨서 쓰겠죠. 이해되셨나요? 3,550원을 새로 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리 갖고 있었던 거 그냥 예치해놨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러고 나서 이틀, 3일, 4일, 일주일, 열흘, 한 달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미국 자금만큼 들어올 수 있을까? 홍콩의 ETF 시장 규모가 우리 한국 ETF보다 안 되는데 크게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힘을 절대 못 쓴다. 힘 못 쓴다. 어차피 얘네들끼리 작은 그 마켓에서 지네끼리 싸우는 거지 의미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계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국계 ETF 수수료가 저렴해가지고 미국계 자금들이 중국계로 넘어간대. 무슨 어떤 분석이야 그거는? 기발해. 어떻게 그렇게 분석을 해? 미국계에 있는 자금들이 수수료가 저렴해서 그 막 0% 막 꼭 무료라고 하니까 홍콩으로 자금 넘어간대. 내가 피델리티의 ETF를 샀어. 야, 홍콩이 0%네 수수료가. 오케이. 1,000억, 2,000억 다 넘어갔어. 홍콩 누구예요? 작은 중국이죠. 진핑이 형이 승질 기분 나쁘면은 내일 당장 동결시켜버려. 자금 못 빼. 그럼 그 자금 못 빼고 묶여있는 거 1,000억에 하루 이자만 해도 얼마야. 어떻게 그렇게 분석이 나오지?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분석들을 듣고 야 대박이다. 중국계 자금 막 미친 듯이 들어오겠다. 또 막 여기저기 휘둘려 또. 재밌습니다. 이래서 재밌어요. 자,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타입을 유입세가 얼마나 됐는지 유출이랑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출세가 증가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현물 ETF 들어오는 거는 기관들의 실제 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이따가 마지막에 다뤄드릴 건데, 블랙록은 4일 연속 0이야.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4일 연속 0이야. 마치 요이 땅 해가지고 서로 짜고 친 것처럼. 어떻게 유출이 0일까? 신기하죠. 이따가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일정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5월 2일날 연준 금리 결정 있죠. 오늘 새벽 3시 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얘기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을 얼마나 할 건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은 요거 오늘 하루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들은 요거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타 치시는 분들 뭐만 쳐야 된다? 뭐 시바이누, 뭐 리플, 뭐 솔라나 이런 것들 단타 치고 계실 텐데 절대 안 된다는 거.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져가려면 무조건 비트코인만 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재미없더라도 비트코인만. 대장주만 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무조건.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2일날 미국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고용지표 3개가 나란히 발표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뭐 5월 중순이 됐던 뭐 6월이 됐던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미국의 고용지표 잘 보셔야 돼요. 유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건데 5월 초?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5월 초는 아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조만간 미국의 지표 때문에 시장이 잠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5월 11일 날 중국 PPI, 14일 날 미국 PPI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하고 15일 날 미국 CPI 판매란다. 죄송합니다. CPI 발표되죠. 그래서 미국 CPI가 얼마나 어떻게 뭐 높아질지 떨어질지 보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번 CPI가 좀 선방을 했죠. 선방을 했던 이유가 휘발유 가격이 많이 안 들어갔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음 달 CPI에 이관된다는 겁니다. 휘발유가. 그러면 5월 15일 날 요렇게 아마 3.67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월 17일 날 유로존 CPI 발표되면 이번 주는 끝나죠. 5월 달에는. 자, 그래서 지금 빠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뭐 시카고 비즈니스 지수라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조업 지표도 안 좋게 나왔네요. 그래서 고용비용 지수 지표도 안 좋게 나와. 그리고 주택 가격도 높아졌어. 그리고 휘발유 가격만 올라갔고 시카고 비즈니스 이런 제조업 지표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나왔던 월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나왔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쭉 빠졌죠. 빠졌고 비트코인 시장도 빠진 겁니다. 그나마 조금 한 가지 좀 괜찮다, 양호하다. 그래도 마음에 좀 위안이 된다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난주 S&P 500 기업 중에 46%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77%가 이익 추정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높게 나왔고 마진도 높았고. 그래서 아직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안 꺾였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들 실적까지도 꺾이면 야, 미국 경제 성장률 이거 안 되겠는데? 힘들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건데 기업들 실적은 아직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 그래, 조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희망 가능성들은 아직까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 무너졌던 거 시장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똑같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발표 요거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오늘 좀 상세 일정을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달에 2분기 2020억 달러를 국채 찍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430억 달러를 찍겠다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정보다 410억 달러를 더 찍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 재무부가 2천억 달러 찍는다고 했다가 2,400억 달러 다시 찍겠대. 무슨 뜻일까? 2분기에 소득세 걷죠. 4월 15일까지 소득세 마감입니다. 이 소득세가 적게 들어왔구나. 적게 들어와서 국채 발행을 예상보다 한 400억 달러 더 써야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상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왔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천억 찍는다고 했다 2,400억 찍으니까 어디서 뭐가 빵꾸가 났다는 얘기 아니야. 자, 그래서 또 3분기 발행 규모를 1분기에 7,480억 달러를 찍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8,470억 달러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 더 찍겠다고 합니다. 3분기에. 그래서 요거 딱 얘기 터지고 나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증시가 하락을 합니다. 왜? 채권을 더 찍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겠죠.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고 금리가 튄다는 건 미국 주식이 빠진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 빠진다는 건 비트코인도 빠진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왜 비트코인이랑 주식이 빠졌는지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기를 몇 년짜리 얼마나 찍을지 이거는 오늘 새벽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발표된 거를 조금 심화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날 에메랄드 등급 방송에서 하던가 아니면 다음 주에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